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이웃 사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이사를 가고 없지만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네 언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분양받아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딸아이와 같은 또래 엄마들과 점점 가까워져 갔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만나 커피도 마시고 브런치도 하면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다들 집사정도 알게 되고 남편들과도 다 같이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원래 처음 만났을 때는 여러 명이었지만 만나다 보니 성격 맞는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고 아이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친한 친구들 엄마끼리 더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총 4집 엄마들끼리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애 하나 있는 집은 저희 집 하나였습니다. 딸 하나 낳았는데 더 낳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 진작에 포기하게 되었고요. 눈높이를 조금 내리고 아이 하나에게 하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 둘에게 하면 하나 더 낳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딸아이 하나 낳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마음은 진작에 접고 하나만 잘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는 하나 더 낳으라고 하시지만 그냥 이렇게 저희 셋이 오순도순 사는 게 더 좋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튼 저희 집만 애가 하나고 나머지 집들은 다 둘이었고요. 어떻게 만나다 보니 아들 하나, 딸 하나 집들이었어요. 다들 위로 오빠들이었고 아래로 딸들끼리 친구였고요. 큰애들 나이는 다 달랐지만 다 같이 만나면 싸우지도 않고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 엄마들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았던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다 같이 집마다 회비를 모아서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들 함께하면 즐겁고 좋았기에 저희는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둘이고 저희 집만 하나인데 돈은 똑같이 내는 거냐고요.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돈은 똑같이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다 같이 만나서 먹으면 애들한테 먹거리 사주는 돈이 더 많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동생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또 저희 딸은 잘 먹지도 않고 군것질도 잘 안 해서 매번 마음에 쓰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언니가 하는 말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우리가 애들 때문에 만나기는 했지만 우리 만나서 먹는 돈 모으자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애들이 먹어봤자 또 뭘 얼마나 먹는다고. 아우, 됐어. 그냥 똑같이 내는 걸로 해. 제일 큰언니 말을 들어보니 또 너무 치사하게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다달이 돈을 모았습니다. 한 집당 4만 원씩 모았고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들과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 3개월 동안 모인 돈으로 음식점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좋았습니다. 돈 관리는 큰언니가 하기로 했었고요. 안 쓰는 통장에 회비를 모았고 체크카드가 있어서 그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다들 집으로 갔고 다음날 영수증을 단톡 채팅창에 올렸는데 제가 모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글쎄 그 언니가 본인 아들이랑 나머지 2집 아들들만 데리고 애들 먹거리 파는 곳에 가서 남자애들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씩 샀더라고요. 사실 전날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애들이 뭘 가지고 놀긴 했는데 그날 산 건지도 몰랐고 신경 쓰지도 않았거든요. 문제는 몇천 원 하는 게 아니라 장난감 하나당 15,000원씩 하는 걸 3개나 산 것입니다. 몇천 원이었다면 사실 별소리 안 했을 텐데 10,000원이 넘어가니 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카톡으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날 낮에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했기에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들끼리 다시 만났고 저는 그 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근데 어제 애들 장난감 사신 거예요? 아까 영수증 보니까 그런 거 같아서요. 어? 그거 요즘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길래 하나씩 사줬지. 근데 왜? 근데 그런 건 한번 물어보고 사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라 여자애들한테는 안 물어봤지. 넌 아들이 없으니 안 물어본 거고. 아니, 그렇다고 그걸 회비카드로 사요? 아들들 사줄 거면 따로 사주셨어야죠. 회비 똑같이 내는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내 집이면 똑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사주셨어야죠. 그렇게 말하니 다른 두 집 엄마도 언니가 회비카드로 사준 건지 몰랐었다. 언니가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사준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언니도 다 같이 입을 모아 말하니 그럼 너도 15,000원짜리 장난감 회비카드로 사.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너 근데 의외로 깐깐하다. 애들 사준 건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따지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비 똑같이 내고 똑같이 쓸 것처럼 말하고 어른들 먹을 거 모으는 돈처럼 말하더니 말도 없이 가서 그렇게 애들 물건을 사오다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언니 생각하는 마인드가 마음에 들지도 이해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뒤로한 채 전 집으로 왔고 말해 놓고도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회비 내고 모임을 계속해야 할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데 카톡이 울려봤더니 그 언니가 제 계좌로 15,000원을 붙였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행동을 한 건지 기가 찼습니다. 잠시 후 두 집 엄마 중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에게 톡이 왔는데 회비 금액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저는 그대로 4만 원을 하고 나머지 세 집은 5,000원씩 더해서 45,000원으로 하자고요. 또 식당에서 사용하는 돈 외에 애들 사먹는 건 각자 하던지 하자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면서요. 그 동생은 처음에도 그렇게 말했었던 동생이었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언니한테 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언니가 회비로 장난감 사준 거 알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랬다면서요. 또 그 집 애들이 워낙 잘 먹기도 하거든요. 사실 애들 식당에서 뭐 시켜 먹고 하는 건 신경 쓰이지도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 마음대로 회비로 장난감까지 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들이 없으니 저희 집만 쏙 빼놓고 사준 것도 황당했었고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잘 되어서 회비는 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기로 다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왠지 제가 치사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지만 그 동생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평하게 한 건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그 이후 모임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만나 커피도 먹고 브런치도 즐기면서요. 얼마 뒤 또 그 언니 때문에 뒷목 잡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일요일에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딸아이는 유치부에 다니고요. 그런데 교회 유치부에 다니면 좋다라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그 언니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본인 애들도 보낼 수 있냐고요. 아이들 교회 다니면 좋기도 하고 그래서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교회에서 차가 오는데 저희는 가족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 차로 이동을 하거든요. 전 사실 따로 가겠거니 싶었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가달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교회에 가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침은 먹였겠지 싶었지만 저희도 식사하던 중이라 그 언니네 애들한테 물어보니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해서 애들 밥도 못 챙겨 먹었나 싶었고 저는 애들 밥 다 차려주고 다 같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언니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희도 교회 마치고 그날 할 일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언니 애들을 다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옷 살 것도 있어 쇼핑까지 다 끝내고 저녁은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집 언니네 애들 데리고 저녁까지 먹고 집에 왔습니다.
밤 9시가 될 때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 집 남편은 주말에 야간 일을 나가기 때문에 괜히 전화해서 물어보면 실례될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시간이 너무 늦었길래 일단 애들 씻기고 양치질까지 모두 끝내고 눕혔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냐면서 애들 아빠한테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났으면 큰일일 것 같아서 남편이 그 집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애들 하루 재우게 한다고 했더니 일단 오겠다고 해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 그 언니 남편이랑 같이 언니네 집으로 향했고 비번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쾌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저와 그 집 남편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글쎄 거실엔 여자 남자들이 술이 떡이 되어서 다들 이곳 저곳에 대자로 뻗어 누워있더라고요. 다른 집에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둘러보니 언니도 술이 만취가 되어 자고 있었고요. 그 언니 남편은 고함을 치기 시작했고 본인 와이프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삐뚤거리며 깬 언니는 너무 놀라면서 저를 째려보았고 전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 언니는 누워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고 남편 왔으니 빨리 그만들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거실을 치우면서 깨어난 사람들을 현관으로 내보냈고 다들 나가고 나니 그 언니 남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애들은 남의 집에 맡겨놓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면서요. 도대체 저 사람들 누구냐고요. 그 사람들 나이대를 보아하니 언니 친구라고 하기엔 좀 어려 보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언니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 모이는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정모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집으로 초대한 거라면서요. 그 언니 남편은 공부한다고 모였으면 공부만 처할 것이지 왜 남자 여자 모여서 술을 처먹고 있냐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니 멱살 잡고 흔들어대고 장롱에서 언니 옷 다 끄집어내면서 당장 나가라고요. 저는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애들 재워달라고 하시면서 이만 가셔도 된다고 했고 전 너무 걱정이 되어 그 언니 남편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절 째려보았던 그 언니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배신감 들었던 건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본인 술 파티 하려고 저한테 애들 맡기고 연락도 안 받았으면서 되려 왜 저를 째려보았는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그 언니가 저희 집에 눈탱이가 시퍼렇게 되어 찾아왔고 애들을 데려가는데 절 본체만 하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고요.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따져 물어도 내가 물어야 할 판에 왜 본인이 더 화가 났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네 집 있는 단톡방에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두 집 엄마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궁금해하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언니는 제 연락 받지도 않았고요. 다른 언니 한 명이 찾아갔더니 글쎄 제가 본인 술 먹는 걸 본인 남편에게 꼰질렀다면서 의리도 없는 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날 본인이 술 먹는 거 알았으면서 일부러 본인 남편 불러냈다면서요. 정말 사람 잡을 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에게 본인 술 먹는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면서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다니요. 사실 그 언니가 처음부터 저에게 다 말해주고 부탁을 했다면 이해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집 엄마들과 함께 그 언니네 집에 찾아갔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왜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랬더니 끝까지 뻔뻔하게 없는 말을 지어내더라고요. 전 나이고 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들고 있던 아이스 커피를 그 언니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두 번 다신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모임도 다 끝났다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으면 저도 참아보려 했을 텐데 어떻게 그따위 인성을 가졌는지. 나머지 두 집 엄마들은 큰 싸움 날 것 같아서 저희 둘을 말렸고 그 언니는 저 한 대도 못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집 엄마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던 상관 안 하겠지만 정 궁금하면 그날 톡 메시지 서로 보낸 거 보여준다고요. 치사해서 그것까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궁금하면 말하라고요. 결국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제 말을 믿었습니다. 또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언니에 대한 소문은 바로 남자들을 집에 불러 술 먹다 남편한테 걸려 얻어 맞았다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고 참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언니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저희 새집과 멀어지고 나서부터 다른 엄마들과 친해지면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퍼뜨렸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엄마들한테도 욕 엄청 얻어먹고 파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언니는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본인이 취해야 할 이득만 생각하면서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은 처음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인생 경험 제대로 한 셈이었죠. 제발 이사간 동네에서는 정신 차리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길 바라며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 많아.